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스피 2%대 하락, 2270선으로 한 달 반 만에 최저라는 제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대 급락하며 2270선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3일 이후 최저치다. 뉴욕 증시 하락 여파에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봉쇄 조치가 취해졌고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다.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장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조정 국면이 심상치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 모두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 또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일단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조정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잠시 쉬어간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그 뭐 방송이든 어디서 저조차도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용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조정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거침없이 달려왔죠. 예. 주식이라는 게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라톤을 100m 달리듯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에 들어간 거죠.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이제 그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의 형태도 우리가 증시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건강한 조정이다. 네.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좀 많이 왔으니까 쉬어가야지. 이게 지금 뭐 2,400에서 2,270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증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도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요소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있어 왔었었는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부각이 될 뿐이고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조정 속에 있고 심리적으로 일단은 한번 쉬어가자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 전환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정 국면이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렇죠. 언제쯤이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요, 이제 우리가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라고 속담처럼 좀 쉴 때는 좀 쉬어져 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긴 연휴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명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좀 쉴 때 같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연초에 강하면 연중에, 그러니까 가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연초가 약하면 가을이 강합니다. 네.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가을까지는 좀 쉬어가는, 가을은 좀 쉬는 장세, 그리고 코로나19, 물론 코로나19가 상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겨울장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만약 코로나19가 지금 유럽처럼 다시 창궐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10월까지는 조정을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섣부르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10월까지 조정이면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역으로. 예. 하지만 이 조정과 폭의 기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섣불리 그렇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조언이셨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최근에 증시를 좀 주도해왔던 주요 종목들이 또 역시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이 주도주들이 좀 저렴해진 가격이니까 지금 좀 사야 될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제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도주가 좋은 주식이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카카오현대차가 나쁘다라는 주식은 아닌데요. 카카오현대차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좋은 주식이고 이게 언젠가 다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카카오현대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 기간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 40만 원대 초반까지 갔던 게 지금 30만 원대 중반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언제 얼마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또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조정 초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초기에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카카오 현대차가 다시 또 올라간다? 이것도 보장할 수 없죠. 이미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거 밸류가 90배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밸류에 대한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PER이 90배, 100배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만약에 40만 원대 사신 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입장은 원금만 오면 나는 팔아버리겠다. 네.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다. 이런 그러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현금을 그동안 강조했던 이유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네. 하지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원금만 오면 팔아버리겠다. 이 심정이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뚫고 올라가려면 그 매물을 소화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섣부른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또 우리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B2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네.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7조 원을 넘는 신용융자 잔고가 있단 말이죠. 이런 B2가 많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금융권 대출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에 그 증권사 신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평상시 수준이라고 본다라면 지금 거의 1.7배 정도 늘었죠. 이 17조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객예탁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 중에 일부는 신용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현재 지금 뭐 빚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 빚을 쓰는 이유는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죠. 손실을 크게 보기 위해서 빚을 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것이 손실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빚이라는 게 줄어드는 게 항상 안타깝게도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그 극단에서 줄어듭니다. 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기에는 빚을 미리 줄여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익이 나셨다. 그러면 빚 부분만이라도 팔아놓으시는 게 1번이고요. 난 이익이 안 났고 빚만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죠. 따라서 지금 현재 빚만 정리하는 것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초기에 빚을 좀 줄여놓고 빚은 또 언제든지 다시 또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증시가 다시 올라갈 때 빚을 또 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줄이는 전략 이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용융자 빚은 잘 쓰면은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그렇죠. 독이 된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신용융자 때문에 반대 매매가 10년 만에 최대다라는 또 기사도 지금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미국장 때문에 우리 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장 직접 이제 해외 주식을 직구한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서학개미들도 지금 많이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주식 미국 쪽을 이제 이쪽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서학개미 소위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분들 지금 현재 밤잠 못 자시는 분 오늘 장에도 최근에 저도 증권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주 깨요. 깨서 이제 지금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예. 잘 때 보던 거랑 중간에 깨서 보던 거랑 아침에 보던 것들이 다 다릅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미국장도 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워낙 쏠림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장도 우리나라 장처럼 쉬어가주는 게 맞죠. 그리고 쉬지 않고 아무리 미국장이 트렌드 자체가 유사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침없이 올라가는 장세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긴 시야로 보면 그게 우상향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그런 부분들 다르다. 그리고 어제 밤에 니콜라가 또 강하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네. 니콜라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테슬라가 또 떨어지고 있고 애플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 주도주의 또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니콜라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니콜라가 어떻게 된다 어쩐다 현재 지금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도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특히 해외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분석이 된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중요한 본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전략, 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전략 좀 팔고 갈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겠죠. 네. 예, 오늘까지 파셔야 일단 수도 기준으로 연휴 전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휴 전에 팔아도 판 거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네. 만약 추석 자금을 여러분들이 출금하신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파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요일 날 추석 자금을 출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글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쾌한 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조차도 지금 어떤 답을 드려야 되나 지금 오늘 내내 솔직히 이 질문의 답을 네. 고민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석 전에는 한번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추석 때 뭐 가족분들하고 모이든 안 모이든 추석 긴 연휴를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미국에서 뭐 또 다른 얘기 그리고 또 연휴 동안에 또 변수가 있죠.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대선 토론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 리스크가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추석 연휴 내내 단말기만 보고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히려 추석 연휴 지나고 또 갭상승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0월 달까지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좀 일정 부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것도 네. 좋겠지만 근데 다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일부 뭐 좀 폭이 작은 것은 그렇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손절은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보험을 좀 들어놓는 것도 기회는 항상 오니까 조급한 마음을 좀 덜어내신다라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 팔고 있다. 이건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 소장님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역시 현금이라는 종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네. 하나의 종목이고 현금이 여러분들 이자가 안 붙지만 손실이 없는 정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시면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석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내가 진짜 뷔페에 오신 거랑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는데 네. 이미 여러분들 쟁반에 뭐 비빔밥이 있던 스테이크가 있던 이러면 다른 사람이 뭘 먹어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뷔페 상차림 앞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최근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휴 앞두고 대응 전략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